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2월 7일, 오늘의 파워시황, 가치 투자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흐름을 보니까 어제 조금 좀 개별 종목 때문에 좀 미국 시장을 좀 보았다가, 거의 쓰러져서 잤는데요.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장중에 좀 변동폭이 좀 컸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좀 변동폭이 컸는데, 그래도 일단 저항대를, 나스닥 기준입니다.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려고 계속 바짝 붙어놨습니다. 요런 때가 이제 좀 고민이 되죠. 지난번에도 한번 저항대를 바싹 붙여놓고 한번 딱 갔다가 아유 좀 살았네 라고 하다가 또 내려오고, 지금도 이번에 만약에 돌파해서 혹시나 지난번 2만선 쪽으로 또 들어가는데 모멘텀이 특별히 없다라고 하게 되면 갔다가 또 출렁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에서 2만선을 강하게 돌파할 만한 모멘텀을 갖고 있겠느냐, 이걸 아직 보여줘야 될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런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내일 이제 고용지표가 나오죠. 고용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생각보다 고용이 별로 안 좋게 되면 그 bad is good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연준은 이제 다시 금리를 내리겠네 라고 하게 되면 그런 효과, 아니면 또 거기 이런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달러가 다시 약세로 가고, 거기다가 또 금리가 더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4.4대 초반, 그 4.5대 미칩니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그냥 한국 입장 쪽으로는.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별로 경기가 안 좋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툭 빠지는 모습들로 나온다. 그래서 한 4.32 뭐 이런 쪽으로까지 쭉 들어온다. 그러면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좀 생각을 할 정도라고 보는데, 또 모르죠. 제가 고용보고서 생각보다 지금 안 좋게 나올 거야라고 언급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예상치가 민간 고용이 17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만대 밑으로. 근데 지금 분위기는 17만 정도쯤에서 만약에 또 지난번처럼 갑자기 뭐 25만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20만 기준에서 위쪽으로 또 훅 들어간다. 그러면 또 저항대 들어갔다가 또 다시, 왜냐면 또 그러면 매크로 지표가 위쪽으로 반응할 테니까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와 함께 매크로 지표가 나오는 변화를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 를 조금 더 내일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 그냥 내일로 넘겨야 되겠네요. 그런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나왔던 미국 시장 동향들 조금만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혼조세를 보였었고, 거기서 지금 나오는 얘기 조금 글자를 키울까요? 제가 다 침침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다른 거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 막판에 강보권으로 반전을 했네요.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아마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실적이면 괜찮은데? 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월마트 쪽의 매출을 넘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이제 오프라인의 강자에서 온라인 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하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쪽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좋긴 좋았는데, 예상치보다는 좋았는데 서프라이즈하게 숫자가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또 하나 지금 가이던스죠. 가이던스가 지금 다음 분기를 주는 게 예상만큼 또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가 계속 꾸준히 올라오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선방을 해도 일단 미국이 이거 예전에 한국 건데, 실적 나오게 되면 좋았는데도 새로 나온 것처럼 한국 걸 여기 가서 나오고 있고, 요즘에 우리나라는 실적 좋게 발표되면 그냥 종가까지는 쭉 땡기는 모습들이 나오고, 바뀐 분위기네요. 아주 좋은 겁니다. 미국도 K증시 매운맛 한번 봐야죠. 새로운 이런 것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이던스가 하향되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좀 차익 매물로 나오면서 시간으로 한 3% 빠지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워낙 탄탄한 모습들이고, 올해 AI가 붙어서 뭔가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크다 보니까 요런 거는 또 밑에서 밀리게 되면 지지권 한번 좀 보고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쪽에서 아마존은 계속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쪽에서 지금 또 정치적인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혁 대표부 지명자는 또 강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3국이 무임 승차를 막을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캐나다, 멕시코 이런 쪽에서 그러면 그들은 관세를 떼는데 다른 국가들은 관세 없이 그냥 프리하게 둘 것이냐? 노노노. 그러면서 아시아 쪽을 많이 개정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중에 한국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전히 불안 요인들이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영국에서 BOE가 통화정책회의에서 25p 금리 인하했습니다. 유럽은 지금
계속 금리 인하 기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로가 약세죠. 거기다가 상대적인 관점에서 달러가 강세를 가는데 그 강세폭이 생각보다 좀 크지 않았다라는 쪽에서 달러가 그렇다고 여기서부터 급반등할 수 있는 쪽이겠느냐, 이건 아직 모르겠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달러는 좀 약세 쪽으로 가길 플리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상황들이고, 그래야 이제 한국에서도 시중국 입장 쪽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뭐 고용지표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예측들은 많은데, 네, 그거는 뭐 이제 보고 하겠습니다. 예, 그 예측해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 매크로 지표 예측해서 맞췄다고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시장이죠. 주식 종목이죠. 예, 그런 쪽으로 흐름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 생각보다 일어납니다. 자리가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던 자리고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싶었던 자리인데, 주가는 바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이 자리,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가도 되는 자리예요, 이런 자들은요. 그래서 한번 이탈했다가 여기까지 밀리길래, 야, 잘못하게 되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싶었더니 그냥 거기서 두 번에 걸쳐서 약간 아래쪽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터난다. 일단 지금 저항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은 130달러대 이제 초반대가 저항으로 들어오는데, 저항이 생각보다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맞는 저항대에서 얼마나 잘 돌파해서 돌아올지, 이건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보다 보니까 나머지들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고 종목들 변화가 없었는데, AMD 같은 경우는 실적 잘 발표했다고 나름대로 그들이 자부하는 거죠. 예, 자부하는데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들은 지금 AI 칩 관련된 쪽에서 매출이 거의 2배 늘었다고 하는데, 이래 봐야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이 한 40%밖에 안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는데, 아이고, 아직 산은 저만큼 와 있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올라간다고 등산하고 있는데 아직은, 예, 이제 웰컴, 이제 차내 초입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좀 실망스러운 거죠. 그런 쪽에서 일단 계속 또 보셔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솔직히 AMD에 대한 좀 기대는 저는 크게 없는 편입니다. AMD 말고 또 다른 쪽들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ARM 실적 발표했지만 좋게 발표했는데 좀 흔들림, 퀄컴도 그랬고, 약간 좀 분위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더 많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애플도 지금 분위기는 뭐 강보합권 이런 쪽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퀄컴이 얘기했던 것 중에 그게 있죠. 스마트폰 수요 둔화 우려.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퀄컴 쪽 안 쓰고 자체 쪽으로 들어가는 중국 쪽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중국 쪽에선 좋게 나오고 있는데, 퀄컴의 데이터는 생각보다 좀 덜 나오고 있다. 이것도 한번 좀 비교해서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중국 쪽의 흐름들과 함께 스마트폰 성장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턴하는 기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퀄컴은 좀 재미를 못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팔란티어, 네,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없습니다. 이제 다 정리되고 정리 당한 거죠, 털린 거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팔란티어가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의 10% 쭉 뻗네요. 네, 잘 가라. 네,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게 오랜만에 또 7% 이상 올라왔네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나왔던 회계 문제 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쪽인데, 워낙 변동성 크니까 이제 20달러대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예, 그냥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테슬라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슬슬 자리를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 이제 실적 관련된 쪽에 변수, 판매량 이거 가지고 주가의 우려감들이 보여졌다고 하게 되면, 이거 말고 이제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올해 실적을 돌릴 만한 요인들, 그리고 또 꿈을 좀 이게 좀 꿈에 대해서 양념을 좀 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에 대해서 이제 뭐 성과 나온다라는 쪽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쪽이 좀 별로입니다. 지금 보니까 GM만 선방했고, 포드는 7% 하락했고, 토요타 하락하고,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예, 그런 쪽에서 나오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지금 자동차 쪽은 계속 또 관세와 관련된 쪽에서 또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이 좀 영향을 받을 부분들, 이걸 계속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지금 약간 은행주 쪽들은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 실적 잘 발표했다라는 쪽에서 이제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데이터 조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요즘 자유롭네요. 이런 쪽의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좀 더 괜찮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개별적인 요인들 쪽과 함께 보는 것 쪽에서 일라이릴리, 이것도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쪽에서 강했었고요. 노브노디스크도 강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지금 비만 치료제 쪽에서 성과 괜찮다는 쪽들이 이게 이제 또 국내에서도 비만 치료제 종목들을 견인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요즘 바이오 쪽들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더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바이킹 테라퓨틱스 이거 한 6% 하락했고, 네, 이런 것들 보여주는데 아직까지 지금 분위기는 뭐 제약 바이오 쪽들은 그래도 약간 좀 종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쪽에서 분위기를 보게 되면 필립 모리스 담배 회사인데 생각보다 강했네요. 저희도 KTNG 실적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죠. 예. 건강을 생각해야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생각보다 강했다는 쪽들이고,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초콜릿 조사 허쉬가 4% 이상 상승했다. 요즘 보게 되면은 커피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커피 코코아 한때 또 작년에 한참 또 쫙 움직이다가 좀 정체를 보이다가 요즘에 커피가 더 강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코코아는 좀 잠깐 정체 이런 쪽인데, 남미 쪽과 함께 주된 생산지 아프리카 쪽들이 생각보다 작황이 안 좋다라고 하다 보니까 커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 커피가 좀 스타벅스 그 뭐죠, 그 기계에서 나오는 그 동그란 그걸 뭐라 그러죠? 예. 그것도 좀 쟁겨놔야 되지 않을까, 가격을 좀 올릴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올리는 것 쪽에서 나왔던 허쉬 같은 경우도 코코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영향을 끼치면서 제품의 가격 올리고 그러면 나오는 변화가, 일단 실적은 방어를 하겠는데 소비자 입장인 저희들은 야, 이제 코코아도 맘대로 못 먹겠네 이렇게 나올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 코코아는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도 동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국 맥널티 이런 것들도 만약에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요인들이 나오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로블록스 이거 가지고 조금 좀 그랬습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도 뭐 연간 이용자 수가 좀 떨어졌다는 쪽에서 야, 이거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근데 아침에 시작 나오는 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추세 가다가 여기까지 빠르게 들어온다. 그냥 들어가 봐야죠. 그래서 일단은 보초병만 갖고 있었다가 들어가서 이게 쫙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일단 종가에 좀 덜어냈습니다. 불안해요.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이게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양봉은 좀 크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좀 정리하고 다시 보는데, 일단 추세가 들어올지 이거는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올해 로블록스는 AI를 통해서 성과 나오는 부분들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변동성이 지금 무지 커져 있어요. 매매를 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짧게 그러니까 좀 들어갔는데 수익이 좀 나 있는데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대응해야죠. 그런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일단 요즘 국내 증시는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밑에 이틀 동안 급락시키고 다시 쭉 끌어올리고, 사람 정신은 혼을 쏙 빼놓고 시장은 반등하는 그런 기조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관점 쪽에서 일단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첫 번째, 매크로 지표가 아까처럼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꺾이면서 국내 증시에 괜찮은 모습들로 나올 것이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인지 이것도 같이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항대 부분은 돌파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또 미국의 고용지표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고민되는 부분들,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목이 그냥 아침이 되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 관점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는 게 레벨업은 계속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아까처럼 지금 분위기가 조금 섹터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건 한번 요걸 통해서 한번 볼까요? 그럼 섹터가 지금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조선 피팅밸브, 그리고 또 거기다가 뭐 전력기기, 거기다가 또 원자력, 이런 약간 산업재 좀 묵직한 종목들이, 이쪽의 섹터들이 약간 실적 기반과 함께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같이 반응을 했던 측면들이 높은데, 근데 이런 쪽들은 오히려 지금 이제 약간 시장의 분위기가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약간 매크로 지표가 걱정했던 게 완화되다 보니까 금리 하락에 대한 수혜는 뭡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성장주 쪽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거기다가 또 바이오주 어제 같은 경우 실적 발표 잘 발표된 바이오주들이 오히려 또 주가가 강하게 반응하는 것들 봤었을 때는 약간 그러면 성장주 쪽에서 뭐 소프트웨어나 뭐 로봇이나 이런 쪽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제 강했던 유리기판 이게 지금 당장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서 이제 AI 서버용이나 그리고 기판 쪽에 들어가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가져올 수 있게 딱 좋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성장주 쪽에서의 반응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요게 다 출발되는 게 여기서 출발했다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시장의 색깔들이 과거에 강했던 쪽들보다는 이런 쪽으로 좀 맞춰가고 있구나.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대로 금리가 다시 아니야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가 4.5 이상으로 안착해버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기 또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다시 이런 쪽이 돌아가지 않나 싶긴 하는데 그건 이제 그런 시속 게임의 중간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맞춰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것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유리기판 관련된 쪽들 강했다고 얘기 드리고 어제도 저희가 저희 파워시황에서 좀 털었는데 아마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SKC부터 흐름들이 아니라 SKC보다 삼성이 뭘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경쟁자 입장이죠. 그러니까 SKC가 생각보다 탄력들이 강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보다 보니까 아니 잠깐만 그래도 지금은 주도는 앱실리스가 하는 거 아니야? 앱실릭스인가요? 앱실리스? 이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이쪽으로 부각되게 되면 오늘 SKC가 또 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올지 아니면 삼성이 주도가 돼서 나오다 보니까 삼성이 주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움직이냐면 소부장들이 강할 거예요. 부품 장비 쪽으로 공급하는 것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SKC가 그래도 여전히 주도야 라고 하게 되면 SKC를 필두로 해서 한 종목들이 강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소부장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유리기판이다 보니까 유리는 뭡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잘하는 게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OLED 이런 쪽에서 잘했던 장비 업체들이 넘어가기가 딱 좋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삼성향이겠죠. 삼성향으로 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공급했던 그 유리회사, 유리기판 이런 회사들 이게 연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좋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이 정도 피롭틱스는 가장 대장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YC 이런 것들 같이 영향시키기 시작하면서 또 주가는 이제 초보장들 막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까지 강하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로 확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오늘 유리기판 쪽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쪽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SC, 그 기가비스 이런 쪽들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 어제 좀 올랐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아마 시간의 종목들로 보다 보니까 시간의 특징주 쪽에서 이제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쪽은 계속 가겠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빌레이저 이런 것도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작은 종목이고 아직 실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캠트로닉스 정도까지는 삼성이다라고 움직일만 하죠. 삼성 쪽에 연결이 있었던 쪽이고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이 쭉 움직이는데 너무 종목들을 확 벌려놓고 막 유리기판 하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럴 필요 없고요. 거기서 이제 주도적인 종목을 산다. 그러면은 딱 하나가 피롭틱스가 맞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좀 그래도 개연성이 높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ISC나 기가비스 정도가 그래도 그를 따라가는 정도라고 보면서 그래도 실체가 있게 따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보면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오늘도 유리기판 쪽이 강할 걸로 보이는데 그건 조심해야 되죠. 전강후약 장중에 또 쫙 갔다가 아침에 또 만약에 지금 장중에 또 다른 섹터가 주도하는 섹터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침에 쭉 갔던 게 좀 주춤주춤하고 그쪽으로 또 쑥 쏠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리기판이 오늘 또 다른 이슈가 나올 게 있나 없나 좀 보시면서 아침에 초반에 강한 것들을 좀 이용하고 좀 약간 좀 이게 관망하는 것들 좀 주변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쪽이고 재건 쪽으로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을 한 14일에서 16일 날 발표하고 그 특사가 가서 발표를 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 우크라이나 입장, 러시아 입장 다 같이 합의를 보는 쪽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불확실할 거는 휴전인지 종전인지 모르겠고 거기다가 또 미국은 종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종전이라고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또 당사자들은 거기서 어떤 식으로 방식과 지금까지 뺏은 영토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냐 마냐 뭐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재건주 쪽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재건주 쪽에서 그렇게 뭐 약간 일단은
한국 업체들의 영향력을 얼마나 지켜줄까? 이게 이제 관건인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차피 미국이 미국 중심으로 그리고 또 유럽 중심으로 주도를 하게 되면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을 껴준다. 이거는 무슨 나이브한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의 논리입니다. 무슨 동맹국이 미국이 언제 동맹국 지켰습니까?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 근데 그런 쪽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한국이 당연히 역할을 할 거야. 노노노. 예. 얼마큼 돈 들어올 때는 또 동맹이고 뭐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건설기계 정도 이게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HD 현대건설기계, 진성 TC 정도까지만 보면서 재건조는 너무 확대시키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고 의료 AI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데 AI 신약 개발업체 리커전이라는 회사가 임상 결과 좋았다는 쪽에서 AI 신약들이 또 움직이면서 뭐 파로스 아이바이오 뭐 큐리옥스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쪽은 좀 새로운 영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저는 그래도 그나마 성과가 나서 이를 이어가겠느냐라고 봤을 때 기대감과 그리고 또 성과 보는 쪽에서 성과가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을 바라보는 시각들이에요. 네. 이 성과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개연성이 높으네라고 하는 무게가 이쪽으로 더 많이 실리면서 기대감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한국 업체들은 그 AI 신약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은 제가 느끼는 거는 기대감이 더 큰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플레이한다 생각되고 있고 만약에 종목을 본다 그러면 이 정도 성과를 내면서 기대감을 줬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유닛 빈도가 맞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게 또 한 며칠 올라다 보니까 또 차익 매물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응하는 정도라고 보시면서 아직은 뭐 특히 개인적으로는 지금쯤 이제 뷰노가 좀 뭔가 성과를 낼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딥가스 FDI 쪽에 승인 나오는 얘기들 좀 나오게 되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뷰노 한번 볼까요? 자리? 네,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 주가가 지금 상태면은 이런 쪽에서는 뭐 박스권 하단 보고 이럴 때 뭐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저항대 돌파해서 딱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은데 장기 이평선 하나가 걸려 있고 또 저항대가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저항이라고 하게 되면 약 한 29,000원대 지금 28,000원대 9,000원대 요 저항대를 얼만큼 잘 안착해서 돌파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시도를 하는데 어제도 시도가 들어갔어요. 근데 저항대를 알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 줄이는 게 맞겠고 거기다가 이런 쪽을 줄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호재를 안고 그냥 뚝 뚫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단기 평선 따라 쭉 하고 올라갈 준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일단은 그런 걸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항대 들어왔다. 밑에서 물 탄 거 있거나 옛날에 샀었는데 거의 본전도 나왔다. 그러면 조금 줄였다가 나머지만 좀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랬다가 혹시나 또 주춤해서 밀려 내려가게 되면 그때 다시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매매 전략적으로 그렇게 마냥 이제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겠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반도체 쪽들이 변화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 투자 더한다라는 쪽들과 함께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를 계속 주력으로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일어날 때가 됐다라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삼성전자도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 월봉상에서 거기까지 빠졌다가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데 거기다 이제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전혀 없는 부분 쪽에서 뭔가 기대감을 계속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다는 쪽들. 첫 번째는 파운드리 쪽 기대감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오픈 AI CEO 오고 거기다가 같이 또 나왔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왜 ARM CEO가 와서 같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은 설계하는 회사, 오픈 AI 쪽에서 칩 필요한 회사, 파운드리 이렇게 동맹으로 가나? 뭐 이런 느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쪽들이고 두 번째 반도체 레거시 쪽들도 돌아서나 라는 쪽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보시게 되면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변화를 일단 좀 들어오는 걸 체크해야 되겠죠. 리노고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좀 변화가 들어오나라는 쪽에서 살짝 또 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보게 되면 더존 비존 자, 잘 갑니다. 아주 잘 AI 소프트웨어의 3종 세트라고 불리는 종목들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쪽들은 지금 그냥 다 쭉쭉 날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프트웨어 쪽은 그쪽들이 많은데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쪽으로 확산되는지 이걸 좀 더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주 일렉트로 계속 올라가요.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라이브 시멘틱스도
우주항공 쪽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회사 쪽이죠. 근데 한 단계 레벨업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눈길이 갔지만, 근데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은 신고가니까 그냥 쫙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신고가 영역 쪽인데 거기서 후속 매수가 들어와서 더 강하게 탄력 받는지만 보시고, 그러면 당일에도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신고가 돌파했다가 살짝 죽여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난번 저항대분까지 살짝 내려오는 이런 자리들 쪽에서 눌림목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신고가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네, 타이밍을 위해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이제 순매수, 외국인 기관 쪽에서 순매수하는 종목 중에서 관심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요, SK바이오팜.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희 에어클래스 고객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안 가고 좀 주춤되고 있어요. 근데 어제 드디어 실적 발표하고, 야, 실적도 드라마틱하고, 지금 에스코프리의 그 뇌전증 치료제 앞으로 전망치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웅장해지더라고요. 네, 고생하셨고, 갖고 있었던 분들은 또 이제 챙길 부분들은 챙겨놓으시고, 이럴 때 막 또 혹시나 무리한 거 아닙니까? 주가가 막 가다가 이렇게 정체되고 있었을 때, 근데 이렇게 빵 뜬다 그러면은 이런 때 모아서 좀 갔던 것들을 한숨 돌렸다 그러면 나중에 갔다가 좀 어떻게 좀 조정 나오게 되면 그때 또 늘리겠다는 관점 쪽에서 좀 정지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가지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 결심이 사가지고 이게 1217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217주 정도는 그냥 정리하고 전주 딱 맞춰서 나머지를 또 하게 되면 또 들어가는 이런 관련점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예, 고생하셨고요. 계속 더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쪽과 함께 지금 주가 ST팜 이런 종목들이나 에이프릴바이오 외국인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런 쪽에서 관심이 들어오는 또 펩트론 이런 것들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유한양행 참 못 가요. 무거운데 좀 저항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시간은 없지만, 예, 그래도 체크를 하는 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자리가 지금 지지를 잘했어요. 지지를 잘하고 이제 돌아가는 자리다 보니까 전고점 때하고 요 1차 저항 때 약간 14만 원대 근처를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 그러면 다음으로 쭉 갈 수가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관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4만 원대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근데 거래가 살아나면서 좀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 또 바이오, 제약, 신약 쪽으로 나왔던 분위기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결과를 가져갈지 보시면서 플레이를 하셔도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눈길이 가는 거는 나머지 종목들 쪽에서 지금 LS도 생각보다 좀 빠르게 움직입니다. 지금 전력기계 쪽들이 좀 묵직한데 거기서 이제 약간 좀 선별적으로 강한 쪽들 아닌 쪽들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LS가 살짝 돌고 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오테크닉스를 표현한 거는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바뀌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 향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 이런 것들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쪽에서 HBM 쪽에서 넥스틴 이런 것도 강했네요. 예,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면서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리노공업, 또 ISC, 그리고 또 나오는 또 반도체 소부장 쪽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삼성전기 이런 거는 만약에 삼성 쪽에서 삼성전자가 직접 유리기 판한다 그러면 나 소외됐네 라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약간 묵직하게 좀 덜 가는 거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저 주성 엔지니어링 있죠? 예, 주성 엔지니어링 이쪽들도 좀 나쁘지 않은 자리 쪽에서 살짝 돌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종목 쪽에서 계속 좀 신경이 쓰이는 거는 지금 이제 엔터 쪽에서도 모습들 나쁘지 않고 들어오는데 DOU 같은 경우도 들어왔다. 이것도 일단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모펀드를 뭘 샀나 관심이 많나 라고 봤더니 사모펀드 쪽에서는 한화비전 이거 아워홈 인수한다는 쪽에서 쭉 빠졌다가 아니다 이쪽은 하나비전은 참여 안 한다 쫙 올라가고, 뭡니까 이거 완전 사람 갖고 놀고 있는 그런 쪽들인데 아직까지 기대감이 안 끝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그냥 트레이딩용이에요. 아주 트레이딩하기 딱 좋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비전 자리 볼까요? 예, 참 이거는 이번에도 보게 되면 자리가 어떤 식으로 들어왔냐면은 쭉 저항입니다. 못 갑니다. 그럼 쭉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사세요. 사면 되죠. 사서 일단 오다 보니까 여기 중간 때 저항대를 봐서 일단 팔고 이쪽 팔고 나머지만 딱 갖고 있게 되면 이게 또 변동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직접 고점대랑 또 한 4만 원대 근처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통과했는지 안 되는 건지 모르니까 그런 변동을 그대로 안고 가기 어렵다. 그러면 또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다시 쭉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세요.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는 일정한 박스권 안쪽에 있다라고 보시고 이거는 가격 들어왔네. 들어가고 아니고 이거를 상호펀드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급을 잘 이용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저거 돌파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잔잔바리 하다가 놓쳐버렸네. 그런 걸 대비해서 일단은 물량을 다 파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돌파해서 안착되는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확인되는 변화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는 다시 공격적인 쪽으로 안정을 받았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또 전략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유연하게 바뀌는 게 좋을 것 같고 박스권 매매하다가 주가가 좀 바뀌기 시작해서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태세 전환입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하나비전에 대해서 어떤 기술력이나 흐름들을 좀 더 많이 공부를 해놔야 되겠죠. 그냥 없이 그냥 그런 것보다는 그게 더 낫겠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다른 종목들 보게 되면은 하나에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현대로템 이런 것들 방산 쪽은 계속 하고 있죠. 여전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재건 쪽 하라는 것보다 저는 방산 쪽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눌림도 들어왔다가 대간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 쪽이 더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 밖에 코스닥 쪽에서도 삼천당 제약 이제 삼천당 제약은 뭐 진짜 천당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 밖에 뭐 지금 휴젤 어제 파마리서치 이런 쪽들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기기 쪽인데 성과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가? 라고 했던 쪽들이 드디어 가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에어클래스 고객님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고생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때 많이 들어가요. 어떤 때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회사는 이상이 없고 실적 잘 나오고 부각을 많이 벗고 있는데 어디 들어가느냐 이런 때 공략을 하죠. 이런 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눌리면 들어온 자리들 이런 자리들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빡 들어오는데 저항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까지 그러면 이제 이런 때 모았다가 슬슬 좀 줄이고 나머지 부분만 좀 여유있게 가져간다. 이게 저희 전략이다 보니까 아주 이상 없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레벨업을 향해서 갈 수 있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화장품 쪽들도 아까 VT도 보셨지만은 지금 아이패밀리 SC 뭐 이런 소비재 쪽에서도 분위기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살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시작은 일단은 오늘도 나쁘지 않다. 오늘도 계속 간다. 종목별 그리고 또 섹터 강한 것들 계속 붙어보자. 요즘 시장에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는 약간 좀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이상 없이 또 외국인들 현물이나 매수가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 저항대 돌파하는 모습들로 가면서 시장의 변화를 좀 더 기대하자. 지금 같은 때 매매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그래서 차라리 저는 지금 미국장보다는 한국장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조금 더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연결을 시켜서 이용해서 미장보다는 한국장을 조금 더 매매를 활발하게 하시게 되면 같은 수익률은 더 나아지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화이팅 힘내시고 오늘 금요일 마무리 잘해서 이번 주 보니까 돈 좀 벌었네. 주말에 좀 소고기 좀 같이 가족들과 함께 이야 소고기 파티도 하시고 그런 좀 신나는 금요일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일주일 동안 같이 투자의 파워시황 보셔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주말에 또 아시죠? 파워 수급으로 토요일날 저녁 8시에 같이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